이번에는 대입 정시 배치표 및 모의 지원의 한계와 해결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수능 응시 이후 다양한 사설기관에서는 정시 관련된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정시 관련된 자료가 정시 진학 지도에 유용한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을지, 한계는 없는지, 한계가 있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관련 입시기관의 자료는 크게 두 시기에 걸쳐서 제공됩니다. 첫 번째 시기는 수능 응시 이후 수능 성적 발표 전사이에 발표되는 자료로서 학생들의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한 원점수 또는 추정 표준점수 기준의 배치표입니다. 두 번째 시기는 수능 성적 발표 이후입니다. 수능 성적 발표 이후 학생들의 실제 표준점수 혹은 대학 환산점 기준의 배치표 또는 모의 지원 기반의 합격 예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료들은 정시 진학 지도에 얼마나 유용한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능 성적 발표 전 제공되는 원점수 기준 배치표의 한계입니다. 원점수 기준 배치표의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제 수능 성적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통지표입니다. 자,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성적표에는 세 가지 점수가 반영됩니다.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의문이 드시죠? 네, 그렇습니다. 원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대학에는 학생들의 원점수가 제공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점수 기준의 배치표를 가지고서 정시 진학 지도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점수 기준 배치표의 또 다른 한계점입니다. 다음의 표는 올해 수능 과목별 최고 표준 점수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원점수 만점에 즉 300점 학생이 존재한다라고 가정하여도 과목 선택에 따라서 8점 내지 7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올해 수능 만점자 한 명이 나왔는데요. 이 학생의 표준 점수는 427점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실제점 데이터상의 최고 표준 점수는 439점이었습니다. 즉 원점수는 낮더라도 표준 점수에서는 과목 선택에 따라서 역전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사에서는 올해 연세대 실제생물학과를 원점수 258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6월 모의평가 실채점 데이터상에서 258점을 가지고 왔을 경우에 이 258점의 학생들의 표준 점수의 경우 최대 20점 이상의 격차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과목 선택에 따라서 동일한 원점수라도 표준 점수는 달라지기 때문에 원점수 기준의 배치표를 가지고서 정시 진학 지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원점수를 바탕으로 추정한 표준점수 기준 배치표는 어떨까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실제 표준점수가 발표되기 전 M사, U사, E사에서 받은 국어 최고표점, 수학 최고표점 추정 점수입니다. 실제 수능 점수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업체별로도 차이가 있죠. 이 이유는 결국 표준점수 추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올해 경우 수능이 바뀜으로 인해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점수 조합과 그리고 공통선택과목의 평균에 따라서 이 표준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원점수만을 가지고서 표준점수를 추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추정 표준점수 기준의 배치표를 가지고서도 정시지도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점수 기준 배치표 한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입시기관에서도 이러한 한계를 알기에 수능 성적 발표 이후 실제 표준점수 및 백분위 기준 배치표를 발표합니다. 그럼 이러한 기준의 배치표는 어떨까요? 다음에 두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A대 영문과와 B대 수학과 입시 결과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땡땡 업체에서는 A대 영문과를 385점의 표준점수를 기준점으로 잡았습니다. B대 수학과의 경우는 네모 업체에서는 373점의 표준점수 기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81점, 390점 학생들이 A대 영문과에, 372점, 374점 학생이 B대 수학과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입시기관에 제시한 배치점 기준대로라면 위쪽의 학생보다는 아래쪽의 학생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제 결과는 입시기관에서 제시한 배치 기준보다 낮은 학생들은 합격을 하였고요. 오히려 배치 기준 점수보다 높았던 학생들은 불합격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학에서 사용하는 환산점 때문입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표준 점수 혹은 100분위 1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기준에 따라 과목별 반영 비율에 차등을 두고 영어 등급의 가산점 비율, 탐구 과목의 경우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학의 환산식에 따라서 동일한 표준 점수 혹은 표준 점수가 낮더라도 높은 표준 점수 학생의 한산점보다 더 높은 한산점을 받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대학의 한산점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표준 점수 기준 배치표를 통해서는 정시 지도의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표준 점수 기준 배치표의 한계로 인해 최근에는 대학 한산점 기준 배치표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한산점 기준 배치표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첫째, 수능 과목별 점수 관련 데이터입니다. 즉 과목별 평균, 과목별 표준 점수 도수 분포표 혹은 남녀 비율 등등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수능 성적 발표 이후 평가원에서 공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전년도 합격 점수 데이터입니다. 이 부분 역시 대학이나 대기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학별,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데이터입니다. 이 부분 역시 대학의 요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자료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대학별 한산점 기준 배치표의 정확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는 바로 수능 실채점 데이터입니다. 결국 대학별 한산점의 석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수능에서 학생들이 어떤 과목에서 어떤 점수의 조합으로 점수를 받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이 데이터가 가능한 한 많이 모이지 않는다라면 일부의 데이터를 통해서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대학 한산점 기준 배치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올해 수능에서 응시한 인원이 43만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2만에서 15만 정도의 데이터는 있어야지 유의미한 대학 한산점 기준의 배치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실제점 데이터가 부족한 한산점수 기준 배치표 역시 정시 진학 지도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배치표에 대한 한계로 인해서 최근에 가장 학생들에게 각광받는 예측 시스템은 바로 모의 지원입니다. 결국 모의 지원을 바탕으로 합격을 예측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역시 한계점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우선은 모의 지원 인원이 실제 지원 인원하고 성격이 동일해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의 지원의 의미가 없게 되겠죠. 하지만 또한 학생들은 모의 지원의 결과를 토대로 지원을 변경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계속해서 합격 예측은 바뀌게 되겠죠. 세 번째는 허수 데이터의 모의 지원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업체별로 허수 데이터를 걸러내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하고 있지만 분명히 허수 데이터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의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또한 올해 수능이 바뀜으로 인해서 교차 지원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러한 반영이 모의 지원에서 제대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한계점으로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수능 이후 여러 입시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의 데이터 유용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능 성적 발표 전에 제공되는 원점수 배치 기준의 경우 원점수를 통한 정시지도 한계점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이고요. 수능 이후 수시 전형 응시 여부형 정도로만 할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정시지도의 경우는 수능 성적 발표 전까지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수능 성적 이후 발표되는 자료들의 경우 표준 점수만을 활용한 대학 합격성 추정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대학별 한산점 계산을 통한 한산점 석차가 필요한데 이런 한산점에 대한 것도 실제점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면 이 배치표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의 지원 결과 역시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체점 데이터 바탕의 한산점을 통한 교사의 해석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료들의 유용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는 정시 진학 지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그 해결책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센 진학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센 진학 프로그램에서는 약 12만 건의 수능 실체점 데이터를 수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실제 수능 응시생이 약 43만 명 정도라면 4분의 1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저희는 표준 점수별 누적 인원을 예측할 수 있었고요. 그럼 결국 그 공간 안에서 어떠한 점수대별로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대학이 나오는지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표준 점수를 바탕으로 12만 건의 대학별 한산 석차를 추출을 하여서 대학별 한산 참고점까지 제공을 하게 됩니다.
또한 6월과 9월 모의고사의 실제적 분석 데이터가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된 데이터 누적을 토대로 가장 적합한 한산 참고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진학은 교사형 프로그램과 웹 기반의 학생 학부모형 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웹 기반의 학생 학부모형 프로그램에서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교사형 센진학을 활용한다면 조금 더 상세한 자료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12월 21일 센진학 정시 데이터가 탑재하여 오픈됩니다.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웹 기반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교로 가셔서 교사형 센진학 프로그램을 통해 상세한 분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분석을 바탕으로 정시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능 이후 여러 입시기관에서 발표되는 정시 자료의 한계점과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해석 능력에 따른 결과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해석이 조금 더 100%에 가까운 신뢰도를 받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라면 저는 주저없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연구정보원의 센진학 프로그램을 추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